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요걸 예, 여유가 있어서 우리 지난주 우리 진재근 대표님 목사님 해주셨던 그 엄마의 말뚝을 읽었어요. 그 엄마의 말뚝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계기였는데, 그 엄마의 말뚝이 이제 6.25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우리 우리 어른들 살아온 그 시기, 그 위에부터 그 어른들이 살아온 시기, 우리 때까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또 저는 이제 또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쉽게 이렇게 접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금 마음 깊이 좀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라 자서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도 더 쉽게 좀 받아들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은 여기다가 그냥 올렸습니다. 읽으면서 쭉 생각이 나서 그거를 표로 좀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엄마의 말뚝 1에서는 고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옛날 그 시골 집성촌 또 시골 고향 거기서 자발적으로 엄마가 떠나와서 서울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동하는 모습을 그려놨고, 또 2, 3권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딸, 손자 이 집을 전전하면서 그 살아오는 그러한 시기들을 이렇게 그려놨었습니다. 1권의 주체는 어머니였고 2, 3의 주체는 오히려 자녀나 손자 그런 경우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상여차가 가면서 이렇게 언덕바지를 올라가는데 눈길이었어요. 그 눈길에 올라가면서 그 차 기사가 못 올라간다고, 엄마가 한이 많아서 못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하락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걸 하는 걸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 운전자의 장난이었다, 그런 내용도 있어서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도 뭐 노잣돈 내라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장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처음에 그 1편에서의 그 집의 명패, 말뚝, 그거는 엄마가 서울 와서 집을 구입한 그게 이제 명패가 1번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결국 이 작가의 딸이 엄마의 말뚝이라는 책을 적어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엄마의 그 영원한 집, 그게 말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1권에서 작가의 유년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 생활,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의 삶, 그리고 어머니와 가족들의 삶을 담았고요. 그리고 남편을 읽고 보통은 전통 방식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텐데 그 신여성을 꿈꾸며 또 신여성을 그리면서 어린 오누이를 데리고 상경한 어머니의 모습들을 그려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믿었던 오빠가 6.25 그 당시에 죽음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세대에서 또 우리 위의 세대에서 맞이에 관련돼 있는 또 남자에 대한 굉장한 그게 큰데, 그 오빠가 죽음으로 인한 엄마의 해한 여러 가지들을 담아놨습니다. 그 가슴 속에 오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엄마의 가슴 속 해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말뚝 3에서는 엄마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다쳐서 수술하고 나서 7년 동안 투병하고 공동묘지에 묻히는 과정,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프고 나서 엄마는 고향집에를 가고자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조카, 장조카의 체면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장례나 또 고향 가는 거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고 엄마가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화장실을 가는 걸 두려워하시니까 엄마는 보약이라든지 이런 건 일절 거부하시고 치료약만 일부 드시면서 그 견디시는 그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래서 채소의 식사, 운동, 그리고 엄마가 자기 딸네 집 또 조카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천덕꾸러기처럼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생활하시는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같이 고향에 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뿌려드리지 않았던 조카, 그 가족들의 이야기. 요게 이제 박안서의 엄마의 말뚝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재경 국장님 소개해 주셔서 그냥 쉽게 그래도 뭐 재미나게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하니까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강 대표님 하려고 했는데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세컨 브레인 부스트라는 책이거든요. 진재근 국장님이 그 댓글 달아놓으신 것처럼 비슷한 제목, 같은 사람이 쓴 비슷한 제목, 세컨 브레인이라는 책은 요 앞전에 소개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책 소개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약간 개념 위주고 실제 적용하는 데는 그 실생활이나 실무에다 적용하는 데는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딱 그거 보완한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됐습니다. 그 저자는 티아고 포르테라는 분이고, 이게 기초교육 과정 새로 하는 거냐고 진재용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그 기초교육 과정 자료집에 요 앞에 걸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 책 읽으면서 이 책 자료를 요 책 뒤에다 갖다 붙이느라고 그냥 그 파일이 온 거고, 기초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10가지 원칙 해가지고 이 개념을 잡는 요 내용이었잖아요. 물론 그때도 PARA 요거는 그때도 언급이 됐는데 프로젝트, 에어리어, 그 다음에 리소스, 그리고 이제 그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4가지로 해가지고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기록들을 매뉴얼을 분류해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 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그 빠졌던 부분들이 메꿔지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언급된 내용 조금 이제 보다 보면 프로젝트 그 앞에 그 PARA 중에 프로젝트하고 에어리어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그 일회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책임이 에어리어에 속하는 거다. A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 모든 프로젝트는 전부 대개 이제 그 하나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는 영역의 어느 부분인가 꼭 모든 프로젝트는 각각 속해 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건 프로젝트 목록 만들고 그 프로젝트의 목표를 추가하고 마감이라고 타임라인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순위 정하고 이렇게 해가는 정리 과정이 요 영역의 특징이다 하는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 부분은 내가 맡은 역할이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다. 요런 내용. 그리고 이번 그 앞쪽에 없었던 내용인데 또 강조한 부분이 이 PARA를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딱 구분해 놓고 끝났다가 아니라 하다 보면 계속 프로젝트가 끝나면 영역으로 옮기고 또 완전히 또 영역에서도
나중에 밀려나면 그러면 또 그 다음 영역으로 또는 거기에 이제 했다가 다시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에 이제 도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 의미랑 이런 걸 설명을 해놨고 이번에 조금 눈에 들어왔던 거는 앞에 세컨 브레인 책은 개인용이었는데 이번 세컨 브레인 부스트에서는 뒷부분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직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에다가 이 세컨 브레인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소속 집단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 방식들을 조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맨 상위 폴더에 편하니까 거기다 다 몰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상위 폴더에다는 협업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 협업 프로젝트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조직 구조대로 정확하게 분산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 그리고 글을 쓰는 문화, 기록을 꼬박꼬박 해가는 문화를 독려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행 방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요거 이제 읽게 된 계기가 그 만다라트 그것까지는 만들었는데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실행 부분에서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세컨 브레인 PARA 그걸 이제 찾다가 이 책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DX 가이드 디지털 전환하는 거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 코칭하는 거 책 쓰기 때문에 정돈을 좀 더 해야 돼서 그리고 또 이제 자문해드리는 거 제가 이제 에드트리에서 이제 관련된 것들 이렇게 자문을 해드리다 보니까 업무 현장의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좀 요즘 계속 하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 나와 있는 기준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 질문을 주변에다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어디에 정돈해서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머릿속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그냥 메모식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매뉴얼이 우리, 업무 처리를 하듯이 딱 정리돼서 갖고 계신 건지, 내 가정, 내 삶, 내 사업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이 책 읽으면서 많이 정리가 됐고요. 또 매뉴얼뿐만이 아니라 기록들은 어떻게 돼 있는가. 제 경우는 제 삶의 기록은 제 온라인 채널들하고 이웃들한테 그게 이렇게 넘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 에드트리 그 매뉴얼이나 고객 관리 거기에다 하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정기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 책에 있는 거 정리한 걸 가지고 가끔 한 번씩 한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돈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책을 발견하셨는데요. 예. 다음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 빛과 물질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제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물리학 쪽의 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게 10편의 단편 소설을 묶은 그러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앤드류 포터라고 하는 50대 지금 한 중반 됐겠죠. 72년생이니까
상당히 신인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데뷔작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뷔작으로 해서 미국에서 어떤 그 유명한 그런 소설가 대열에 오른 작가의 단편 소설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0개의 단편 소설들이 전부 다 그 다른 소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희로애락, 어떤 관계의 어떤 형성, 거기서 야기되는 어떤 갈등의 구조들을 다양한 그 분야 소재에서 끌어내서 10개의 그런 그 단편 소설로 꾸려진 소설이고요. 여기 이제 그 표제작으로 이제 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어떤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그 삼각관계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 유부녀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뻘 되는 그 교수하고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 어찌 보면은 우리의 정서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작가가 의도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실제로는 각자가 다 그 존재를 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실제로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보다도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역설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풀어내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발견의 기회를 없애버리게 되니까요라고 하는 짧은 글이 나오는데요. 또 그 어째서 아름다운 것들은 이토록 슬픈가라고 하는 어떤 화두도 던지게 돼 있고 어째서 그 아픈 이야기들이 이토록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좀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그 10개의 그 단편 그 표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 속에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문장의 어떤 그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 테크닉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써내려갔다라고 이제 평을 해서 이게 2011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이제 그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이게 2019년도에 재발행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그러한 그 미국의 어떤 신의 소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년에 이렇게 그저 준비를 했었던 책인데 쭉 목록을 보다가 이제 이 책으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가 2019년도에 했으니까 역주행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기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들리는데요. 왜 그럴까? 인생 수업. 네. 키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네요. 그 책이구나. 예, 완전 필독서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책 모습 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문화재단에서 해가지고 한겨레 출판에서 발간을 했는데 흔들리는 생명의 땅 섬이라 이런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섬이 개발 열풍에 시달리는 이런 생명의 땅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책 표제가 이렇습니다. 이 책은 인천에서 문갑도 출신인 시인 이세기 씨가 섬을 창으로 삼아서 인천의 근현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문화재단에서 문화의 길 책을 계속 발간하고 있는데 이게 10번째 나온 책으로 인천 지역 섬들의 역사, 문화, 사람, 자연에 대한 종합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섬을 단순한 여행지로 보거나 지친 일상의 고단함을 달랠 수 있는 낭만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는데 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섬 나름의 역사와 문화를 겪은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섭렵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섬이 이 소설에 나온 섬이 이렇게 많습니다. 덕적도, 문갑도, 울도, 지도, 백아도 이런 식으로 영종도, 영흥도까지 이 섬들이 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이상의 그러니까 예전에 이 해방 강복된 다음에는 그쪽이 파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3대 어장으로 불렸던 그런 곳들이고 또 민어나 새우, 조기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많이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남해구로 인해서 그 시장이 동남아로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이 섬들에 보면은 이 자연 경관 같은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섬마다 펼쳐지는 해당화 피는 백사장, 덕적도의 송정과 밭지름, 서포리에 있는 소나무밭 이러면서 각각 섬마다 아주 특색 있는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교동도를 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통상 연육교라고 이 육지하고 연육된 그런 섬이다 그랬는데 이 책에는 연도교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동도를 소개하면서 삼도 요충 양경 인후 국가 인후 지지라는 말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도는 경기 충청 황해를 얘기하고 거기에 삼도의 요충지다. 또 양경은 고려 격영과 조선 한양 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목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동도에는 이렇게 유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강화의 섬을 보면 강화도가 있고 지금은 연육이 됐지만 성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동도 이것도 연육이 됐죠. 뭐 서금도, 부름도, 아차도, 주문도 이 또 저기 무의도 같은 그런 것도 지난번에 이제 소개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시인은 대그룹이 사들여서 골프장을 추진했던 구롭도 이 구롭도는 그 이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반대 투쟁을 해서 그걸 포기하게 만들고 또 이 CJ그룹에서 골프장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도 반대 투쟁을 해서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반대 투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웃 형제마다 등 돌리며 불련된 섬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생명의 섬 사람들이 어려움 또는 그런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발보다는 섬을 가꾸고 보존하는 쪽이 더 큰 이득이라는 지혜를 공유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런 예로 이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리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도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강화도 섬 사람들은 그걸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유산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이제 못하게 이제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섬을 어떻게 가꿔야 될까? 그 갯벌을 그 상태로 개발하는 갯벌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개발하는 이제 간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생명이 다 없어지는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교동도에 가볼 만한 곳이 이렇게 교동 제비집, 대룡시장, 화계정원, 연산군 유배지, 화계사, 고구리 저수지, 난정 저수지, 망향대, 송암 박두성 생가, 훈맹 정음을 하신 거죠. 교동 향교, 교동 읍성, 월선포, 남사포. 한번 한번 이제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제가 요즘 서두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장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잘못 눌렀어요. 이걸 누른다는 거를. 네. 이런 예. 시간에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책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진남 대표님 다음에는 마이크 좀 주셔서 목소리 뭐 지금은 소리가 들리죠? 예 들립니다. 왜냐면은 강의실에 있는 그 컴퓨터를 켜니까 그게 왜 저번엔 됐는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다시 켰거든요.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되는데 오늘 잘 들었고 제가 아까 했던 거는 그 페이스북에 내용을 적어놨는데 책이 너무너무 정말 읽으면서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즐거운 주말 지내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의 말뚝 나오는 고맙습니다. 낙상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끝냅니다.